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한 주를 좀 쉬었죠. 예전에 요로결석에 걸려서 오전에 병원 가서 돌 깨고 오후에 방송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보다도 좀 더 피치 못할 사정이었습니다. 자, 한 주 쉬고 온 만큼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이 시간 준비했고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코스피 시장이 0.14%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이 0.3%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의 불만이 그런 거였잖아요. 장이 올라도 하락 종목이 많고 장이 빠져도 하락 종목이 많고 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계좌는 계속 깨지고, 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소외감을 느끼고 불만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된 시장이죠. 양 시장 모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한 100개 이상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아주 월등히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전에 비하면 상당히 나아진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주말 사이에 좀 충격적인 그런 뉴스가 있어서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요. 이런 이슈는 다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시적으로 돌발적으로 나온 이슈들, 이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일이 과연 지속적으로 시장을 괴롭힐 일일 것인가, 그게 아닐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트럼프 관련되는 이슈는 지극히 좀 단기적인 그런 불확실성이다라고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긴 될 모양입니다. 총을 이렇게 맞고 귀에 맞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어떻게 그렇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사진이 찍혔는지, 귀를 맞고 경호원들한테 둘러싸여갖고 나가면서 그렇게 했었죠. 트럼프가 오른손을 번쩍 지켜들면서 싸우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귀에 피는 흐르고, 위에는 또 공교롭게도 성조기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 밑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그런 그림 같은 장면을 연출했던데, 그런 부분들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별로 상태가 조금 안 좋지 않습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강한 대통령, 이런 인식을 심어줬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배팅 사이트에서도 훨씬 높아졌고요. 아마 좀 더 그거보다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트럼프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 수혜주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잠깐 요렇게 지금 오늘 다들 굉장히 좋았죠. 원전,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 전부 다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자, 잠깐 이렇게 움직이고 말사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이게 쭉쭉 뻗어간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에 움직인 거는 트럼프가 당선될 거를 전제로 움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트럼프 관련 섹터들, 이런 쪽들은 좀 주가가 좀 너무 이렇게 급등했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그러고 난 다음에 눌림목 쪽으로 난 다음에 또 위쪽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섹터들, 요런 쪽들도 좀 많이 움직이던데, 이쪽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아주 강한 그런 건 없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그랬었죠. 트럼프가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윤 대통령께서 그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를 했었죠. 근데 그쪽에 영상을 좀 이렇게 보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쭉 이렇게 악수를 하고 지나가는데요. 윤 대통령하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럴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혹시 그게 조금 언짢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우크라이나에다가 살상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 비록 러시아를 겨냥해서 한 얘기지만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금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우회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 밖에 얘기를 안 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건 직접 무기를 달라는 거, 그런 걸 원했을 텐데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었을 테니까 과연 이게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크라이나 재건을 할 때 우리나라가 가져올 수 있는 파이가 그렇게 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드니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섹터들 방산, 원전, 뭐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가 되겠네요. 체코 원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지금 있는 거 일단 정리를 하고 우리도 정리를 하고 그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체코 원전 30조. 그렇기 때문에 괜히 불확실성 안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뭐 좀 보류하고 있는데 좀 원전 쪽 같은 경우도 수주를 하든 안 하든 그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좀 움직이는 모습 봐서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앞에 서두는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코스피 시장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좀 떠서 나왔죠. 올라서 나왔다가 조금 원달러 환율도 조금 불안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오전장에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확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요거는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뒷심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감지수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장이에요. 자, 코스피, 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시장 어떤 변동성 요인이 있다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 보시면 22평선 자체가 워낙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62평선도 삥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쪽에서는 돌발 악재가 있어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2평선 근처에서는 지지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일시적으로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줄줄이 받치는 것들 많아요. 전저점이 있고 좀 있으면 62평선 올라오는 모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 없고 오히려 뭐 전에보다도 매매하기는 조금 좋은 환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좀 주변주로도 이렇게 매기가 조금 확산돼가는 모습이 나오니까요. 요거는 미국에서도 그런 모습 나오고 있죠. 나스닥은 좀 조정이 있고 금요일 아침에 끝난 장이 많이 빠졌죠. 자, 근데 나스닥은 많이 빠졌는데 러셀 2000은 3% 이상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끝난 시장도 나스닥보다 러셀 2000이 훨씬 더 올라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거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팔았네요. 이틀 연속 매도를 했고, 자, 뭐 오늘 그렇게 크게 780억 정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도했고요. 자, 선물 시장 한번 볼까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좀 팔았습니다. 500억 정도를 팔았는데 이건 나쁜 수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3천억 가까이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었어요. 3천억 가까이 현물은 한 2,900억, 선물은 2,700억 정도 수준 오전장에 그렇게 매도를 했었는데 오후장으로 들면서 매도 규모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현 선물 동시에 매도했지만 수급 상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오히려 좀 긍정적인 수급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오늘 이거 좀 전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상승 추세 선상입니다. 이 상승 추세는 변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 어떤 이런 돌발 변수들 때문에 이런 건 항상 나올 수 있죠, 시장에서.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시장은 괜찮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볼게요.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견조한 모습이 나왔죠. 코스피는 이렇게 좀 플러스 시작했다 마이너스권을 좀 많이 갔다가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잠깐 살짝 누르고 난 다음에 이 아침에 저점을 크게 이탈 안 하고 오전장을 보냈어요. 그랬다가 오후장에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자, 요거는 트럼프 관련주들 그쪽에서 수혜주, 피해주 이렇게 되면서 2차 전지 쪽은 조금 약세를 보였고요. 그 외에 다른 섹터들
뭐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오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으니까 코스닥 시장도 장중에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면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 이틀 연속 샀습니다. 뭐 840억, 890억 요 정도 샀으니까 뭐 그 전에 매수한 것도 꽤 되죠. 꽤 됐다가 조금 팔았다가 또 판 거보다 좀 더 많이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코스피 지수 차트를 봐도요. 코스닥 지수 차트를 봐도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전의 고점, 그러니까 이것도 돌파해갖고 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거 미국 시장부터 시작해서 키 맞추기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코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럴 때는 낙수 효과는 중소형주 쪽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소형주가 미운 오리새끼였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아마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실적 부분만 좀 따져보시고요. 뭐 형편없는 종목들, 요런 쪽들이 아니고 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이런 것들을 쫓아가지만 않고 조금 실적되는 애들, 저점에서 매수하는 노력을 기울이신다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봤으니까 섹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첫 번째 볼 섹터는 방산 섹터인데요. 요거 제가 6월 28일이었던가요? 금요일 날, 6월 마지막 날 그때 공방을 할 때 뭐 썼던 그런 자료예요. 방산 쪽 섹터는 그동안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요. 아, 이게 왜 이재필이가 그동안 그렇게 떠들었는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2020년 기준입니다. 요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카이, LIG 넥스원, 하나오션의 군함, 특수선 부분, 현대로템의 방산 부분, 요 5개 업체의 기준입니다. 이때 2020년에 수주 잔고가 62조 정도였어요. 자, 근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117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뭐 거의 2배 가까이 수주 잔고가 급증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 계약 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주 잔고는 훨씬 더 쌓여 있을 거예요. 자, 방산 수출 추이를 한번 보시면 2020년에 우리 30억 달러 수출했습니다. 뭐 4조 조금 넘는 수준이네요. 자, 근데 2021년도에 73억 불을 수출을 했고요. 2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22년에 173억 불. 자, 23년에는 좀 줄었죠. 140억 불로 좀 줄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적인 숫자 줄은 거를 탓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022년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 수출을 1차분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왜 줄었느냐? 이거는 우리나라 내부 사정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자, 수출입은행에서 그 자본금 한계에 걸려갖고 수출 계약을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은 당연히 줄었는데, 자, 여기서요, 4개 국가였습니다. 4개 국가였는데, 여기서는 12개 국가로 넓어졌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방산 무기를 수입한 나라가 국가는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방산 무기 같은 경우는 서로 호환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수입을 해가면요, 다른 것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한 방산주들 뭐 수출 한번 하면 끝나는 게 방산주가 아닙니다. 방산 무기 같은 경우는 MRO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거 무기 유지 보수하는 시장들, 이런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후에 매출 증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올해는 200억 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방산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토 국가들한테도 심지어는 나토 탈퇴할 수도 있어,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하고 TV 토론할 때도 돈 들어가는 거, 돈,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이 더 이상 그렇게 많이 안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러시아하고 인접한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 싫으면 무기
좀 사다 재놓고 최신 무기들 거기에 투자를 해야죠. 방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K방산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종목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LIG 넥스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LIG 넥스원 말씀 많이 드렸죠.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뭐 그 전에도 2022년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작년 여름, 작년 가을,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도 이때죠, 이때. 이때 또 한참 조용하다가 이때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 LIG 넥스원은 오늘 비궁, 지금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면 다들 관심이 많아요. 이럴 때, 잠잠할 때 이럴 때는 관심 있는 사람 거의 없죠. 가끔 가다가 이재필 같은 별종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자, 비궁이라는 거, 근데 뭐 비궁이 뭔데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대답도 못해요. 자, 이거 궁자 들어가는 무기가 LIG 넥스원이 많은데요. 비궁은 원래 우리나라 2016년도에 그 북한의 고속정 있죠. 그 공기부양정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잡으려고 자동차에서 발사하게끔 그렇게 만든 미사일입니다. 뭐 한 2.75인치 정도 되니까 직경이 한 이만하겠네요. 자, 근데 요게 미국에 지금 2019년도부터 테스트했었습니다. 7월 달에 그 결과가 림팩 군사훈련에서 발사를 실사격을 해서 거기서 좋으면 수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실험 발사를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목표물에서 빗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림팩 군사훈련에서도 마찬가지 6발을 발사했는데 6발 다 명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왔었어요. 직접 와서 뭐 그걸 참관을 했는데 FTC라 그러죠. 이 미국은 자기들이 없는 무기 체계 요거를 개발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뭐 그렇게 아주 큰 거 그런 것들 아니면 우방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도입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요게 FC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궁이 그런 케이스예요. 비궁이 그런 케이스고 원래는 뭐 자동차에서 했는데 지금 요번에 림팩 군사훈련에서는 무인정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무인정에서 발사한 그겁니다. 요거는 자동차에서 하던 걸 개조를 조금 한 거죠. 근데 6발 다 명중했으니까 아마 이 비궁은 이거 이때도 말씀드리면서 비궁 7월 달에 실사격해요. 그리고 수출 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자, 저거는 아마 수출이 뭐 거의 성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청궁도 지금 탐내는 나라 많고요. 그다음 신궁이라는 거 이거는 보병이 들고 다니면서 헬기 같은 거 잡는 그런 유도무기죠. 형궁 같은 경우는 보병이 들고 다니면서 전차 같은 거 잡는 거. 요런 것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배 조그만 거 무인정들 요런 쪽에다가 좀 연구 개발하는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인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매출화가 되게 되면 뭐 몇 년 남았겠지만요. 이것도 상당히 큰 그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적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여기서 매수한 거 이거 이때 이날이죠, 이날. 이때 원금 회수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그냥 쭉 들고 가고 있어요. 또 하나 재료 남은 거 말씀드릴까요? 고스트 로보틱스. 이 고스트 로보틱스는 미국 국방부에다가 사족 보행 로봇 만드는 기업인데요. 국방부에다가 납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에다 총 달아갖고 납품을 하든가, 총 달아갖고 전투용으로 쓰든가, 아니면 거기다 카메라를 달아갖고 정찰용으로 쓰든가 이런 겁니다. 자, 그거 아마 7월 말 정도까지 LIG 넥스원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재료 하나 더 남아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만큼 올랐는 거 쫓아가기는 조금 좀 싫죠. 저도 쫓아다니는 거 되게 싫어하니까. 뭐 우리는 저 밑에서 샀으니까 그냥 원금 회수하고 그냥 들고 가면서 수익률 극대화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은 조금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 노려보시면 돼요. 하나시스템.
자,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 위성하고 뭐 레이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아까 LIG 넥스원이 그 뭐 천궁이나 이런 것들 만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안에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 쪽 이런 쪽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천궁 수출을 하게 되면 지난주에 그런 뉴스 나온 거 있을 거예요. 1조 1천억 정도, 1조 2천억 정도 A사 레이더 수출 계약. 그게 천궁 수출했는 거 그쪽에 딸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레이더하고 위성 쪽, 이런 쪽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탑 클래스에 있는 기업이에요. 또 하나 시스템이 미국에 필리조선소 인수할 때 그때 지분 60%를 투자를 했으니까 그쪽도 좀 미국의 MRO 쪽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면 그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방산주를 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세 번째 아마 매매를 들어갔을 거예요. 이때였던가? 이때였겠네요. 이때 사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두 번째죠. 두 번째 들어갔다가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이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께 제가 또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거인들의 시선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또 잡았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 현재 상태는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쪽들 하나 시스템 같은 것들 뭐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고 있지만요. 조금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해서 조금 들고 간다라는 기분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갖고 가셔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반도체 섹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반도체가 좋아서 이렇게 반도체 하는 건 아니죠. 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AI입니다. AI. 자, 지금 AI가 뭐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커질지 몰라요. 심지어는 각국마다 이게 보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각국마다 뭐 나라에서 국가에서 AI를 개발해서 뭐 경쟁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하여튼 AI 쪽은 국가의 전망이 달린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이때쯤 언제쯤으로 기억하는데 한 달 조금 넘었던 것 같으니까요. 그 거인의 시선 낮에 캠으로 출연하는 프로 거기서 자, 이제 곧 삼성전자의 시간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삼성전자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삼성전자의 시간,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간. 자, 이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네요. 빨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큰 거 하나 남은 게 있잖아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 이거 빠르면 8월 달에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삼성전자 여기서 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팔아야 되겠습니까? 두말하면 입 아프죠. 삼성전자는 소외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들고 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한번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잘 들고 계시고 없는 분들도 한번 잘 노려보세요. 자, 삼성전자가 좀 올라와서 싫으시면 이런 종목도 있죠. 가온칩스. 자, 가온칩스는 지금 오늘 삼성전자 뉴스를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이 뭐 상생협력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옵니다. TSMC보다 삼성전자가 뒤지는 게 딱 두 개예요.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고객과 경쟁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좀 밀리는 부분이고요. TSMC는 성장하면서 뭐 팹리스 업체들,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 이런 쪽들 다 같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바탕이 탄탄하게 돼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온칩스는 삼성전자, 삼성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하우스 업체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런 정책을 취한다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127,900원에서 67,900원까지 빠졌으니까 반토막 났죠. 자, 242평선 근처입니다. 요런 거 잘 노려보시면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되겠죠. 한번 잘 보시고요. 자,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시청자님들 트럼프 관련해 갖고
뭐 트럼프가 되면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 있을 수 있을 텐데 자, 요거는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형주로 매각성 가능성이 있고요. 자, 긍정적인 시험관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야인시대에서는 또 트럼프 수혜 받을 만한 종목 한 종목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